제가 이 물 잘 마시는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물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도저히 맹물은 도저히 이게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물 대신 내가 마시면 좋은 차 추천해 달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. 댓글들도 보면 내가 물 대신에 뭐뭐 넣어가지고 끓여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차 재료들이 있잖아요. 다 뭐 차 재료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다 전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물 대신 마실 차 고를 때 주의할 점, 그리고 물 대신 드실 수 없는 차 종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 대신 마실 차 고를 때 주의점, 첫 번째, 카페인이 함유된 차는 피하시는 겁니다. 카페인이 함유된 차로 대표적인 게 녹차, 홍차, 보이차, 마테차 들 수 있죠. 카페인을 함유한 차를 물 대신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중추신경 각성 때문에 우리가 꿀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 식약처, 미국 농무부,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 모두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 400mg으로 제한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카페인의 단점하고 장점은 문화의 차이를 따질 수가 없이 명확한 거죠. 카페인의 장점이라면 주의력,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카페인을 500mg 초과로 섭취하게 되면 불안장애, 수면방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.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보면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돼서 불안하고 굉장히 예민해진다. 매일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수면의 주기가 계속 바뀌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낮잠을 자게 돼서 결국 밤 시간에 제대로 꿀잠을 청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 수면의학 쪽에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려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. 카페인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수면 유도 물질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카페인 얘기를 할 때 항상 커피의 카페인이 중점적인 타겟이 됐죠. 녹차, 홍차의 카페인이 문제다라는 얘기는 아마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. 다행히도 이 찻잎에는 카페인도 있지만 카페인의 작용을 막는 물질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커피에 비해서는 조금 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덜 삼기도 하죠. 그렇지만 이 녹차나 홍차를 우리가 막 물처럼 마시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홍차의 경우에 우리가 커피숍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기준, 그 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0 정도 밀리리터, 한 잔당 약 47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녹차로 하게 되면 한 20에서 45mg 정도인데 요거 마셨을 때. 근데 우리가 물처럼 마신다고 계속 홍차나 녹차를 1리터 정도만 마셔도 홍차의 경우에는 제가 아예 써가지고 왔어요. 우리가 1리터를 마시게 되면 홍차의 경우에는 235, 또 녹차는 최대 225mg까지 섭취하게 됩니다. 하루 섭취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려요? 400이에요. 하루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카페인을 섭취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높은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게다가 이 녹차나 홍차 티백을 텀블러 안에 이렇게 놓고 냉침해가지고 계속 물 부어가지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이 찻잎을 이렇게 오래 두면 둘수록 어때요? 카페인의 함량이 높아집니다. 홍차의 경우에 한 90에서 95 정도로 가열한 물에 1분 동안 이 티백을 담게 되면 카페인이 40mg 정도, 아예 1분 담궜을 때 40mg 정도 추출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더 오랫동안 놔뒀어요. 3분이 지나게 되면 59mg으로 어때요? 증가됐죠.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녹차 티백, 이거 녹차라고 생각하시고 녹차 티백을 1분 동안 담궜어요. 그랬더니 카페인이 16mg이 추출이 됐습니다. 근데 더 3분 후에가 되면 36mg은 어때요? 2배가 훌쩍 넘어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. 물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마신다고 티백을 계속 담가두는 거는 카페인 섭취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말차도 마찬가지고 남미에서 온 마테차도 커피의 한 60% 수준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. 혹시 제가 이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지만 커피를 물처럼 드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두 번째, 이뇨작용이 너무 강한 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흔히들 뭐 드세요? 팥물 많이 드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
또 옥수수 수염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옥수수 수염. 이렇게 옥수수 수염차, 또 감잎차, 뽕잎차 아마 많이 드실 텐데 요게 바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물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물 대신 마시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차들이 나쁜 차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약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물 대신 드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뇨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본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다 붓기빼인데 많이 옛날부터 드셨잖아요. 근데 이뇨작용이 뛰어난 식품들로 차를 드시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. 내가 마신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어떻게 이뇨작용이 되니까 배출될 수 있잖아요. 수분으로. 결국 물 대신 마신 차들 때문에 물을 우리가 더 많이 마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녹차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도 이뇨작용이 강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연구 자료에 보면 커피는 섭취량의 2배의 그 이뇨작용이 있고 녹차도 1.5배의 수분을 계속 배출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결국 내가 커피 한 잔을 먹었다면 물은 어때요? 2잔 정도, 2배니까 2잔 정도 마셔야 되고 녹차는 한 잔 마셨다. 그럼 물은 1.5배니까 한 잔 반 정도 물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. 물 대신으로 뭔가 차를 마셔야겠다. 그러면 이렇게 이뇨작용이 센 본초들 말고 이뇨작용이 좀 세지 않는 본초들 여기 보시면 계피가 될 수 있고 뭐 복령차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뇨작용이 없는 본초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걸로 좀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이 차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분들이 나의 어떤 기저질환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 성분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이런 뭐 판물이라든지 옥수수 수염이라든지 이런 차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약하고 충돌이 나겠잖아요. 치료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이 안 좋아요. 그런 분들이 붓기 뺀다고 판물 마시면 좋은지 안 좋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신장 질환이 있어갖고 내가 저칼륨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는 분은 파채 풍부한 칼륨이 오히려 상충작용,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음식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특정 질환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하는 나의 주치의 선생님한테 함께 상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. 제가 오늘은 물 대신 드실 차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알려드렸습니다. 첫 번째, 커피, 녹차처럼 카페인을 함유한 차는 중추신경 각성 때문에 물처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가슴 떨리고 꿀잠 방해할 수 있다는 말씀. 두 번째, 민들레, 팥, 옥수수 수염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내가 마신 차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물 대신해서 막 마시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. 세 번째, 나의 기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 말씀드렸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뇨제를 먹고 있는데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먹게 되는 것, 또 내가 신장병이 있는데 막 판물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물로 내서 막 물처럼 막 드시는 거,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물처럼 마시면 좋은 차 레시피 많이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알려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.